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참 가슴 아픈 사고인데요. 사실 올해 8월경쯤에 사실 이슈가 한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CCTV가 복원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상된 건데, 이 사건은 이제 지난 7월 12일 그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3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제 태권도장이 이제 어떠한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매트 속에 거꾸로 넣어가지고 약 27분간 방치해가지고 결국에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번에 CCTV, 기존에 삭제됐던 CCTV가 복원됨으로써 어떤 그 위에도 140회가량의 어떤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게 밝혀져가지고 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을까요? 예, 이제 당시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으니까 그 태권도장이 아이를 인근 이비인후과에 먼저 데려갔다가 거기서도 조치가 안 돼서 응급실에 이동하게 됐고요. 그 응급실에서 이제 아이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이제 말을 한 내용을 듣고 그 응급실사가 아동 학대 정황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일단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관장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중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중상해로 긴급 체포되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구속되고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8월 7일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 3번째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많이 심각합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가족들의 진술이나 어떤 소문에 의해서 사건의 실체를 대충 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 그 이외에도 또 이제 140회라는 어떤 새로운 정황, 그리고 또 아이를 매트 속에 집어넣었을 때 단순히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좀 더 깊숙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행위조차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 어린이만 학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도 또 있습니까? 피해자가? 이제 뭐 어디까지나 정황이고 이제 일부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부모들이 또 존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별도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이 좀 늦게 복원이 됐네요. 넉 달이나 지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아마 지금 현재 피고인인 그때 태권도장 관장이 사건을 좀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응급실로 이송을 되고 난 후에 이제 잠시 체육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또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어떤 교범이나 사범들에게 이제 거꾸로 넣은 게 아니고 바르게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좀 진술을 강요하도록 한 부분도 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 경찰이 체포한 혐의는 사실 아동학대 중상해죄였는데, 이제 그 당시엔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다 보니까 중상죄로 체포했다가 검찰은 현재 아동학대 사례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결국에 관장이 이제 집어넣을 때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아동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실수로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례 같은 경우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최고까지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CCTV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뭔가 될 것 같고, 또 직원에게 거짓말해라 이렇게 강요한 것도 뭐 하나의 또 죄가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혹은 나아가서는 기소 내용이 포함되는지까지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일반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CCTV 삭제한 부분은 이제 증거 인멸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강요했다 하면은 이제 뭐 강요죄 내지는 위증에 대한 교사,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CCTV가 복원이 돼가지고 영상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추정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확한 증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 진행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명확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또 당사자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공방이 오가다가 이 CCTV가 복원됨으로써 이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어찌되었든 140여 회라는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돼서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 어린이에 대한 학대가 140회인 겁니까? 뭐 자지구레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이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그동안 피고인인 관장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사망과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나아가서는 저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심지어 자기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고 추후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연명치료를 하는데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주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 사실 이제 이 영상 집어넣어서 장기간 방치한 영상이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CCTV에 함께 있었던 교범이나 사범 직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교범이나 사범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조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이분들 또한 사실 기소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직원들은 이제 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겠습니다만 그 피고인인 관장의 지시가 없어서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을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가 분명히 도와달라 했고 그걸 들어서 자기가 이제 관장한테 의사를 물어보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 해서 뭐 변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충분히 이제 방조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사실 이렇게 지켜보던 이들, 이제 교범, 관장 혹은 내부 직원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살펴보면 이제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나 다 신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이런 이제 아동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CCTV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변명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렇다면 아동 관련 시설에 이 CCTV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다 대부분 의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엄연히 어린이집만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어떤 학원, 체육시설, 이 아동이 많은 이런 다른 시설에는 사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경에 사실 한국 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도장에 관해서 좀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일고 공론화가 됐었는데요. 결국에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설치 의무화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직원의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신고 의무자이기는 하나 신고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신고를 좀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 이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뭔가도 있습니까 제도가? 네, 법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이게 결국에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제3자라기보다는 결국에 해당 기관이나 조직 내에 있는 어떤 직원들 분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조직 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그 어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했다. 그런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징계 전보 부당한 감사 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냥 뭐 눈 감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사건과 살펴보면 이제 태권도장 같은 시설들이 이제 저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태권도장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은 단순 학원이 아니라 어떤 보육의 역할까지 현재로서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현대 변화에 발맞춰서 CCTV 설치 범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영상을
보관을 의무화하고 삭제 시한 처벌하는 규정도 좀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어떤 기관들 이제 어린이집 이제 아동기관이나 병원들을 보면 CCTV를 설치하자고 하면 극도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생활 노출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변호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정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 최대한 이제 좀 그런 것들 설치해서 인식의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거의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우리 주변 어른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주시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네.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그 어른의 심리는 뭘까요? 아,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성보다는 저 감정이 먼저 앞세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선에서 이제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되다 보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좀 일정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막고자 어떤 법이라는 제도를 둬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어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 아동기관 종사자들은 네. 좀 정기적이라도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뭐 어떤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서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네. 한번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른이 됐다고 더 이상 이제 뭐 교육이 멈춤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좀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